오늘은 떡볶이 먹을까? 오늘 그냥 반신욕 하지 말까? 나 오늘 밤새도록 퍼즐 맞춰야지. 어떡해, 나 건선 재발했나봐. 안녕하세요. 한방피부과 전문의 장유진 한의사입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건선이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건선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건선은 전신 면역과 관련된 질환으로 평소 생활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내원을 하시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예를 들어 잠은 얼마나 주무시고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고 또 스트레스 관리 여부 등을 자세히 여쭤보는데요. 아무리 좋은 약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활관리를 잘 안 해주시면 치료 속도도 느리고 또 치료가 되어도 재발되기 쉽습니다. 치료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생활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건선의 생활관리에서 꼭 중요한 것 6가지를 알아보고 건선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건선에서 식이 음식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인데요. 피부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선생님, 저 어떤 음식 먹는 게 좋아요? 또는 선생님, 저 어떤 음식 먹지 말아야 되죠?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건선은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알러지 질환과는 달리 음식과의 관련성이 뚜렷이 보고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증상이 심해진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건선의 식이 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몸의 순환과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차가운 음식 피하기, 또 소화를 어렵게 하는 밀가루 음식이나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 피하기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으면서도 동시에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지 않은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는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은 당연히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특히 건선은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과 관련성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 체중 관리와 식습관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체중 관리를 하면서 건선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체중 감량을 위해서 무리하게 식단을 조절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서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양은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은 식단을 구성해 보시면 좋아요.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 담백한 식단을 구성하시고 아침, 점심은 충분히 그리고 저녁은 가볍게 드시면 좋고요. 건선과 대사증후군이 함께 있으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꼭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건선 외에 다른 피부 질환에서도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체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낮 동안 열심히 일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등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따라서 잠을 잘 자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세포 재생이 잘 되지 않아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피부 재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수면 습관만 잘 바꾸어도 피부 질환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잠을 잘 자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평소 불면이 있는 건선 환자에게 불면과 건선을 치료하는 약을 함께 투여하였을 때 건선 증상이 더 호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하루 7시간 정도 충분히 수면을 하시면 좋고 특히 호르몬 분비가 많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수면하시면 좋아요.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진료를 하다 보면 심한 스트레스 이후에 건선이 발병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심한 스트레스로 건선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죠. 물론 스트레스 관리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가벼운 운동도 좋고요. 좋아하는 음악 감상이나 또 친한 분과 신나게 대화를 나눠보셔도 좋고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꼭 하나씩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건선의 생활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반신욕과 적절한 운동입니다. 건선을 비롯한 피부 질환 환자분들을 보면 피부에서 땀이 잘 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피부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열, 노폐물, 땀 등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피부 질환 환자분들은 이 기능이 떨어져서 잘 되지 않는 거죠. 또 피부가 잘 재생되기 위해서는 피부로 영양분과 산소의 공급이 잘 되어야 하는데요. 피부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인체 기관이죠. 그래서 몸의 전반적인 순환이 떨어지면 피부로의 영양분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피부 재생이 잘 되지 않아요. 이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반신욕과 적절한 운동입니다.
반신욕이나 운동을 통해서 적당히 땀을 흘리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서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 또 피부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돼요. 또 건선은 건조하면 증상이 심해지는데 반신욕을 하면 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피부의 자연 보습 능력이 향상돼서 도움이 되죠. 반신욕을 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영상이 생기TV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반신욕을 하는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인 38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하고 반신욕을 하는 시간은 1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해요. 반신욕을 처음 하실 때는 너무 높지 않은 온도 그리고 너무 길지 않은 시간으로 해보시고 피부 반응을 잘 살피시면서 시간과 온도를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진물이 심하거나 2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또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반신욕에 주의하셔야 돼요. 피부 상태를 잘 체크해 가면서 의료진과 상의하에 하시면 좋습니다. 5번째, 일광욕인데요. 건선에 일광욕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과도한 일광욕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데요. 실제로 너무 욕심을 내서 건선 증상이 악화되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광욕은 자외선이 강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 한 번 하실 때는 너무 길지 않게 30분 내외로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처음 하실 때는 피부 반응을 잘 봐가면서 10분 정도 해보시고 괜찮으면 15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서서히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햇빛 노출 시 피부가 쉽게 붉어지는 경우나 또 건선 부위에 열감이나 가려움증이 심해진다면 일광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 음주와 흡연인데요. 건선과 음주, 흡연과의 관련성에 관한 보고는 많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건선 환자분에 비해서 건선 증상이 악화될 위험성도 커지고 또 치료 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죠. 술과 담배는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특히 술, 알코올은 피부의 열감을 심화시키고 피부 염증을 자극하기 때문에 술과 담배는 꼭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건선은 피부에 자극을 주면 증상이 심해지거나 다른 부위에 병변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를 긁거나 각질을 제거하는 것은 피하셔야 하고 속옷 등에 의한 압박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또 감기와 같은 감염 이후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생활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선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는 생활관리를 잘 하시다가 증상이 호전되어서 치료가 종결되고 나면 원래 좋지 않은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늦게 주무신다던가 차가운 음식을 드신다던가 열심히 하시던 반신욕이나 운동을 게을리 하시는 등등 다양하죠. 하지만 어쩌다 한 번은 모를까 자꾸 이렇게 좋지 않은 습관들을 반복하면 건선이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치료를 받으실 때 하시던 것처럼 엄격하게 생활관리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내가 건선이라는 질환을 알았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최대한 노력해 보시면 좋고 또 피부에 작은 변화라도 보인다면 소홀히 넘기지 말고 잘 살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조금만 빨리 상담을 받으셨으면 조금만 빨리 내원을 하셨으면 건선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재발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건선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Q&A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건선 한방치료 후에도 재발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건선 증상이 호전되어서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면이나 식습관이 불량하거나 운동이나 반신욕을 잘 안 해주시는 등 생활관리를 잘 안 해주시면 건선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적 치료는 피부와 면역계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이기 때문에 재발되는 경우가 적고 또 다시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재발의 기미가 보인다면 빨리 내원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생활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금방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발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건선 유전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건선의 발병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하지만 건선은 무조건 유전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부모 중 한 명이 건선일 경우 자녀가 건선에 걸릴 확률은 20%, 그리고 부모가 모두 건선일 경우에는 그 확률이 65%로 증가하기 때문에 건선의 발병에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부모가 둘 다 건선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건선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건선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질환은 아니고요.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다인자성 질환입니다. 다음으로 건선 전염병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건선은 전염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선 환자분들이 수영장이나 목욕탕, 체육관 등 공공시설에서 입장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편견이 건선 환자분들을 더 힘들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하는 등 피부 증상보다 오히려 심리적,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더운 여름에도 긴팔, 긴 바지를 입어서 병변을 가리시는 경우도 많죠.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건선 환자들의 삶의 질이나 심리적인 안정이 일반인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건선협회에서는 건선의 날을 지정하고 건선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건선뿐만 아니라 다른 피부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질환은 다른 질환과는 달리 병변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질환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편의 영상을 통해서 건선이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건선은 치료가 쉬운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질환인 만큼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선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